그중 하나는 최단 시간 독자 설계입니다. 독일 HDW사가 해군용 209급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진수한 지난 1991년 9월로부터 27년 만에 한국은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에 설계 생산 기술을 모두 습득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통틀어 잠수함 건조 기간과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항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온 힘을 짜내 달려온 만큼 실수가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테스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언론에 소개된 기사를 보면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테스트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도산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기사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AIP를 탑재한 도산안창호함의 연속운전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AIP는 외부 공기 공급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수중 운용 환경에서 다망 중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시스템으로 AIP의 성능이 잠수함의 잠안 기간을 좌우한다. 이번 AIP 운용 테스트도 잠수함이 장기간 연속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테스트라고 대우조선해양은 전했다. 도산안창호함의 AIP 시스템에는 대우조선해양 주관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다. 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탑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연료전지 국산화 연구를 시작, 2014년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했고, 이와 연관된 전력 변환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 세계 최장기 운전 시험까지 실성 검증을 완료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시험 완료 후 남아있는 연료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웃도는 성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유수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은 남아있는 시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세계 최고 품질의 중형 잠수함을 인도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설명을 덧붙이면 디젤 잠수함은 보통물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엔진을 가동하고 이를 통해 만든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모두 쓰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스노클이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유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P는 수중에서 공기 유입 없이도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최대 2주에서 3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잠항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스노클을 하면 적에게 잠수함이 노출될 수 있는데 AIP가 있으면 스노클 없이도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AIP 관련해선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됐지만 현재 수소연료 전지에 산소와 수소를 투입해 잠수함 내에서 전기화물을 생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진수된 도산안창호함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독자 설계한 첫 국산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AIP도 국산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인 범한퓨얼셀이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제 연료 전지 4개가 탑재되었습니다. 기동은 여전히 디젤 엔진으로 하지만 국산 기술의 수소연료 전지가 AIP에 적용됐습니다.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글로벌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독일 지멘스뿐입니다. AIP는 지난 2006년 1800톤급 잠수함인 소넌이람에 처음으로 탑재됐지만 이는 독일 지멘스의 기술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은 AIP를 통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가 없는 12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잠행할 수 있는 시간이 2일에서 3일 정도에 불과하며 소논이람은 2주 정도입니다. 그간군은 AIP의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연료를 특수 차량으로 싣고 와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있었고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는 잠수함 사령부가 잠수함의 연료전지용 수소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전의 방식의 수소 제조 시설을 부대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수전의 방식은 전기로버를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수소 제조 시설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수소를 사용하는데, 잠수함의 수소 제조 시설은 수전의 방식으로 물을 사용해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가 추출되면 이를 압축 저장한 뒤 고압 압축기를 통해 잠수함에 공급하게 됩니다. 잠수함사는 가스 누출 탐지기와 불꽃 감지기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가스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도산안창호함의 잠액 능력입니다. 잠수함의 잠액 능력은 기밀사항이라 제조사나 해군은 잠수함의 잠액 능력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도산안창호함의 잠액 능력을 추측할 수 있는 글이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연맹의 회장이자 초대 잠수함장 단장이었던 김혁수 회장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혁수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산안창호함이 최대 자망 심도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도산안창호함의 최대 자망 심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해군이 독일에서 도입한 20구급 잠수함은 선체에 HY90의 고장력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도산안창호함은 HY130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0급급 잠수함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수함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수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선체를 이루는 골격인 뼈대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강도 강으로 이루어진 선체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혁수 회장은 해군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이며, 도산안창호함이 최대 자반심도 시험을 통과했다는 내용도 우리 해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수 회장이 언급한 도산안창호함에 사용된 고장력강 HY130은 미국이 개발한 잠수함용 고장력강으로 슈울프급은 HY100을 사용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은 로스앤젤레스급과 같은 HY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개발은 했으나 실제로 미 해군 잠수함에 HY130은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독자적으로 NS 규격의 고장력강을 개발해 해상 자위대 잠수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HY80의 버금가는 NS63은 우주 CO급에 사용되고, HY100 상당의 NS80은 U CO급 이후의 잠수함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냐 CO급 이후는 HY130의 매력치를 크게 웃도는 NS110이 채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최신 잠수함인 소류급함에도 NS110 고장력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NS110 고장력강은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HY130 상당의 고장력강을 어디에서 조달하였을까요?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라이선스 생산권을 취득해 국내에서 건조한 214급 잠수함에는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생산한 HY100의 버금가는 고장력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Y130 상당의 고장력강도 포스코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 문제로 HY130 상당의 고장력강만으로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마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HY130 상당의 고장력강은 구조재 등 일부에 채용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산안창호함의 외부 선체는 HY10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선체는 HY130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HY100을 사용하여 건조한 미국 시울프급의 최대 저방 심도는 약 600m로 알려져 있으며, HY80으로 스펙 다운된 버지니아급의 최대 저방 심도는 약 480m이므로 HY130 상당의 고장력강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도산안창호함의 최대 저방 심도는 600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일본 소류급 잠수함의 자망 심도인 650m에 버금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손잡고 잠수함 압력선체 설계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용 특수강을 공급하는 포스코의 HY 강제를 기반으로 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와 포스코 철강 솔루션 연구소, 그리고 한국성금연구본부가 공동으로 2021년까지 3개의 대과제 및 7개의 세부 과제 수행을 통해 잠수함 설계 원천 기술 확보와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은 도산 안창 5급 배치2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산 안창 5급 배치2부터는 삼성에서 제조한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가 장착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자백 능력은飛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